것처럼 전열도 정대로 돌아갈 텐데 용인 호고급이에요. 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병들이 전리품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니 고려군을 치고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근데 이게 고려가 길이 많지는 않은데 고려군이 주력이 내려오는 길을 피해서 옆길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의주에서 개경으로 오는 길은 평양, 개경으로는 서해안길인데 귀주는 약간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귀주 대첩이냐면 이때 고라군이 왔던 길로 돌아가자고 피해서 돌아가자고 여기서도 고려군과 고라군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희어떡한가 개맹생이 팽이 돌아오켜 휘큰이 돌아오는 이유가 고려군도 그때 위성이 없으니까 위성을 해야 돼요. 얘는 북에서 출몰해야 돼요. 북에서 출몰해야 돼요. 얘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러면서 좁고 좁게. 근데 길이 또 많은 게 아니야. 한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쫓는 자와 쫓기는 게 이제 필사의 기동 공중대처럼 벌어지는데 이때 고라군이 어쨌든 절묘하게 피해갑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냥 피했어. 당했어. 고려군이 당했어. 쫓아가다가 또 잡았는데 또 간발의 차를 피했어. 하지만 후위 부대는 좀 잡았어. 그런 사이에 강감찬의 주력부는 주력대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김정은 부대는 쫓아가다가 어떻게 후위 부대는 잡았는데 이제 그래도 또 본대는 탈출했어. 그래서 귀주로 가는데 귀주에서는 하루만 가면 의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남은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김정현이 처음에는 한 번 당하고 두 번째는 끄트머리 잡고 세 번째는 귀주로 간다는 걸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귀주로 가고 강감찬에게 적이 귀주로 간다는 걸 알립니다. 물론 이건 역사책에는 없는 얘기인데 전황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던 강감찬 부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돌아서 귀주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알았다는 게 틀림없죠. 김정은이 놓치기는 했지만 저기 귀주로 간다는 걸 알아내서 강감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병은 귀주요. 언제 하루만 더 가요. 귀주성만 통과하면 소병을 넘어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소병이 귀주성 앞에 갔고 귀주성에는 고려군 수비대가 있지만 나가서 소병을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소병도 귀주성을 칠 리는 얘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귀주성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강감찬 부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려의 주력과 거란의 주력이 귀주성 앞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고려군의 입장에서는 거란군도 피곤하고 지치고 전직적으로 실패로 인해서 지금 사기가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적을 섬멸해야 거란군이 다시는 고려를 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거란군은 거란군으로 여기서 하루는 맹심 없어 급하게 회전하는 데우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이라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란군은 거란군대로, 고려군은 고려군대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적을 경멸하고 이겨야만 되는, 그 물론 모든 전투는 이겨야 되지만 개인이나 국가로나 지난 30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운명의 결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감찬과 소비압이 맞붙었던 귀주 전투입니다. 이제부터 귀주성 전투를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년에서 1019년 연말연시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이 개경 근처에 도달합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잘 만들면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 나오는데요. 강감찬은 삽교천 전투에서 거란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소배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소배압의 전술에 고려군이 소배압을 놓쳐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강감찬의 잘못이 아니고 소배압이 너무 무모했어요. 고려군은 만약을 대비해서 2선, 3선에도 군대를 배치하고 계속 소배압을 요격했습니다. 삽교천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자주, 지금 지명은 평북 순천에서 강민첨이 거란군을 습격해서 또 승리합니다. 대동강을 건널 때 마탄이라고 유명한 나루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시랑 조원이 거란군을 공격해서 1만 명을 전사시켰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항상 과장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타격을 입힌 건 분명합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데 이놈의 소비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계속합니다. 이걸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전쟁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을 만나면 비이성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하는 무모한 짓을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쟁터에서 이렇게 너무 무모한 짓을 하면 결국은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게 사실 무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무모한 애를 만나면 아군 백성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이래서 전쟁이 골치 아파요. 소배합이 삼선 방어선을 뚫고 진격을 하니까 강감찬도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불러서 아마 기병 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예 기병 10,000명을 줄 테니까 무슨 수를 쏟더라도 악착같이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대동강에서 개경까지 거란의 최고 기병과 고려 최고 기병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누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조금 뛰어나다고 해도 얼마나 더 뛰어나겠어요. 당시 거란 기병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걸 따라잡는 건 힘들죠. 그래서 거란군은 계속 내려가고 김종현도 필사의 추격을 하는데 결국은 개경 앞에까지 거란군이 도착해버립니다. 당시 개경에는 충분한 수비대가 없었습니다. 뭐 전군을 이끌고 올라갔으니까. 현종은 개경을 포기하고 또 피난을 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현종의 머릿속에는 1010년 전에 피난길의 악몽도 50km 신호 위반 그때야 과속 단속 얼떨결에 구간입니다. 왕 돼서 그냥 닥치니까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고 당한 거죠. 뭐든지 모를 때는 하는데 알고 나면 못해요. 진짜 이게 악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난 가면 정권이 유지된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래도 패망, 저래도 패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버텨서 영이라도 돼야지. 현종은 버티기랍니다. 솔직히 이건 영심이라기보다는 왕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왕이 또 돌아와서 왕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백성과 함께 수도를 사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죠. 아마도 소배합은 개경의 수비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이나 패배하면서 그냥 밀고 내려왔죠. 거기다가 개경은 원래 방어가 이렇게 훌륭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 장군이나 병사들에게도 개경까지만 가면 된다. 내가 가봤다. 거기까지만 가면 그냥 무사 통과다. 개경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무슨 스파이나 배신자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개경에 병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특히 전쟁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상대방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사흘을 굶었어요. 기운 하나도 없습니다. 애가 쳐도 쓰러집니다. 그렇게 그거 믿고 딱 갔는데 애가 뭐 혈색 완연하지 상대방이 뭐 이렇서 붕붕 휘두르면서 덤벼. 사실 본인은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죽을 지경인데 뭐 갑옷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리 떨리는 거 보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약 600m 앞에서 용인 IC 방면 오른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상황을 이겨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현종은 개경의 성벽에 병사들을 올렸고 주변 교회 주민들을 개경신으로 집어넣고 어쨌든 뭐 주민이든 노인이든 성벽에 배치해서 항전 의지를 보입니다. 원래 소배합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뇌를 비우고 싸워서 상대를 당황시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고 이게 잠시 후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뇌에다가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뇌를 안 쓰는 사람이 뇌에다가 자문을 구하면 당연히 틀리죠. 주춤거리던 소배합은 뇌는 콩알만 하니까 콩알만한 뇌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찔러보자. 그래서 소규모 정찰 부대를 보냅니다. 피임약 어떻게 고르지? 믿어보라, 말보라. 보일 수 있다던데. 믿어보라, 말보라. 호르몬 농도를 안정적으로 부작용 걱정을 줄였으니까. 약국에서 믿어보라, 말보라. 뭘 더 먹어서 뺄라 그랬어요. 폭포가트라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1년 넘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옛날에 어떻게 했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이야기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만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또 좀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비만이? 일단은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비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굉장히 드물었는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옛날 시대의 10km 미니어처 같은 신호 위반 과속 용인 단속 IC죠. 발생.